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오래된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무도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태권도와 가라테, 두 무술은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한 모습으로 서로를 의식해왔어요. 매년 열리는 한일 청소년 무도교류전은 단순한 친선 경기를 넘어서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진검승부의 장이 되곤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시즌이 돌아왔어요. 한국 태권도 국기원에서는 대표 선수들이 마지막 훈련에 한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지호라는 17살 소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과묵한 성격에 절도 있는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또래들과는 다른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소년이었죠. 지호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윤상도는 30년 전 같은 교류전에서 전설을 만든 인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지호를 볼 때마다 말했어요. 윤상도의 아들이구나. 그 말 속에는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지호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묵묵히 수련에 매진했고 아버지가 남긴 도복을 입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 노력했어요. 내일이면 일본 팀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곧 아버지의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울 태권도 국기원 지하 1층 훈련장에는 저녁 7시가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한일 청소년 교류전을 앞두고 대표팀 선수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죠. 그 가운데서도 윤지호는 혼자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도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얀 도복을 펼쳐들며 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복깃에 수놓인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윤상도라는 이름이 바랜 먹색 실로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복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입었던 것으로 지호가 태권도를 시작할 때부터 물려받아 입고 있는 것이었죠. 지호야, 내일 경기 준비는 됐니? 김재우 감독이 다가와 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 감독은 지호의 아버지와 같은 시대에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호를 볼 때마다 옛 친구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고 했죠. 네, 준비됐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김 감독은 지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지만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는 듯 했어요. 김 감독은 오래전 지호의 아버지 윤상도의 경기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윤상도는 20살이었고 한일 청소년 무도 교류전에서 일본의 가라테 유망주를 상대로 놀라운 경기를 펼쳤었죠. 지호야,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나? 김 감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끔 들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태권도인이었다고요. 김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본 태권도인 중 최고였다. 조용한 칼 같았지. 기술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정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 지호는 김 감독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죠.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윤상도의 아들이라는 시선이 먼저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지호야, 김 감독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내일 상대할 일본 팀에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이요? 나카무라라는 감독인데 예전에 내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사람이야. 그때는 선수였지만 말이야. 김 감독은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에게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내일의 경기가 단순한 교류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호는 도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단순히 윤지호가 아닌 윤상도의 아들로서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국기원 대강당에는
한일 양국의 청소년 선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팀은 일찍 도착해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고 일본팀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일본 선수들의 움직임은 절도가 있었고 특히 그들의 감독인 나카무라, 다카시의 존재감이 남달랐습니다. 나카무라는 5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한국팀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빚을 갚으러 온 사람처럼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감독이 나카무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카무라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합니다. 두 감독의 인사는 격식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 감독은 나카무라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30년 전 윤상도에게 패했던 그 소년의 흔적을 찾으려 했죠. 한편 일본 팀의 에이스인 오오카미 류는 한국 선수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18살의 류는 일본 고등학교 가라테 챔피언이었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저게 한국의 태권도라는 거야? 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춤추는 것 같네. 류의 말을 들은 일본 선수들이 킥킥거렸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한국팀 귀에도 들렸습니다. 정다운이 얼굴을 찌푸렸지만 지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어서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이 먼저 태권도 품새를 선보였어요. 지호를 비롯한 4명의 선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연이어 시연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나카무라는 시범을 지켜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특히 지호의 움직임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뭔가 낯익은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권도는 춤일 뿐이야, 류가 대놓고 말했어요. 실전에서는 아무 소용없어. 류의 도발적인 말에 한국 선수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다운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고 다른 선수들도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지호만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김 감독이 선수들을 진정시켰어요. 괜찮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면 돼. 그날 밤 지호는 혼자 도장에 남아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류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건 아니에요. 다만 내일의 경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호는 아버지가 예전에 가르쳐준 발차기를 반복 연습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 도장에서 수련하던 날들 말이죠.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지호야, 태권도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자신을 이기는 거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류전 당일 국기원 경기장은 양국 관계자들과 태권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진표가 발표됐고 마지막 대전은 한국의 윤지호와 일본의 오오카미류로 확정됐어요. 두 나라의 에이스끼리 맞붙는 경기였죠. 지호야, 긴장하지 마. 김 감독이 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 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승부가 아니라 한국 태권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처럼 느껴졌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류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가라테 특유의 직선적이고 강한 펀치와 로우킥이 연달아 날아왔어요. 지호는 태권도의 기본기인 빠른 스텝워크와 거리 조절로 대응했지만 류의 공격은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저게 태권도의 실력이야? 류가 공격하면서 도발했어요. 가라테 앞에서는 그저 춤일 뿐이라고. 류의 로우킥이 지호의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지호가 잠깐 균형을 잃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류가 돌진했어요. 지호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벤치에서 나카무라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말장난 태권도에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나카무라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지호의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옛날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30년 전 자신을 완전히 압도했던 그 한국 선수의 모습이 말이죠. 첫 라운드가 끝났을 때 지호는 이미 2점을 내주고 있었어요. 류의 공격적인 스타일에 말려든 것이었습니다. 한국 벤치는 침울한 분위기였고 일본 쪽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호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김 감독이 조언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처음에는 밀렸어.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이야. 지호는 김 감독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실망의 탄식이 계속 들려왔고 류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2번째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카무라는 지호를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호의 눈빛에서는 포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마치 30년 전 자신을 꺾었던 그 선수처럼 말이죠. 그때도 초반에는 밀렸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었어요. 2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류는 더욱 자신감 있게 공격했고 지호는 여전히 수세에 몰려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지호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피하기만 하던 것에서 조금씩 반격의 기회를 엿보기 시작한 거죠. 2번째 라운드 중반 지호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류의 공격은 거세졌고 지호의 반격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관중석에서는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이게 한국 태권도의 실력이야? 류가 다시 한번 도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했다고 해서 아들도 잘하는 건 아니네. 류의 말에 지호의 집중력이 흔들렸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거죠. 지호가 성급하게 공격하다가 류의 카운터 어택을 당했습니다. 강한 펀치가 지호의 몸통을 가격했고 지호는 뒤로 밀려났어요. 지호. 정다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감독은 지호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대로 가면 완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감독은 지호를 믿고 있었습니다. 윤상도의 아들이니까요. 지호야. 김 감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김 감독의 외침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이기려는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기술이 나온다는 뜻이었죠. 지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관중들의 함성도 류의 도발도 승부에 대한 부담감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저 자신이 그동안 연습해온 태권도 정신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연습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호야, 기술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려. 지호가 눈을 뜨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류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느리게 보였고 공격 패턴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기술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나카무라는 지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갑자기 지호의 자세와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류도 지호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아까까지는 쉽게 압박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지호가 여유 있게 거리를 조절하며 대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류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갔지만 지호의 수비는 견고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류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지호는 조용히 자신의 자세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발차기를 떠올렸어요. 540도 회전 발차기. 아버지의 특기 기술이었죠. 지호도 어릴 때부터 연습해왔지만 실전에서 써본 적은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감독은 지호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바로 윤상도와 똑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용하지만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라운드가 재개되자 지호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류의 공격에 밀려 수세에 몰려 있었지만 이제는 여유 있게 거리를 조절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류는 이런 변화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버티고 있어? 류가 소리치며 강한 하이킥을 날렸어요. 지호는 침착하게 상체를 뒤로 젖혀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격을 시도했어요. 왼발로 류의 몸통을 향해 빠른 앞차기를 날렸지만 류가 가드로 막아냈습니다. 그까짓 것으로는 안 돼. 류가 비웃으며 연속 펀치를 퍼부었어요. 하지만 지호는 태권도 특유의 스텝워크로 류의 공격을 피해 나갔습니다.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류의 펀치를 무력화시켰어요. 관중석에서는 점점 더 큰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나카무라는 지호의 움직임을 보며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어요. 자꾸만 옛날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30년 전 자신을 완전히 압도했던 그 한국 선수의 모습과 지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나카무라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호는 류와의 거리를 재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540도 회전 발차기를 쓸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정확한 타이밍과 완벽한 회전력이 필요한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류가 다시 한번 돌진해 왔어요. 이번에는 로우킥부터 시작해서 미들킥, 하이킥으로 이어지는 연속 공격이었습니다. 지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킥을 피했지만 세 번째 하이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호가 류의 하이킥을 오른팔로 막으면서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면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호의 움직임을 바라봤어요. 540도 완벽한 회전이 완성되는 순간 지호의 발차기가 류의 몸통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류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우와!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류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었거든요. 나카무라는 그 발차기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30년 전 자신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발차기였습니다. 회전의 속도, 발차기의 각도, 심지어 착지까지 모든 것이 동일했어요. 이건 정확히 그날 내가 무너졌던 그 발차기다. 나카무라가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는 착지와 함께 조용히 자세를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을 완벽하게 해낸 것에 대한 뿌듯함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를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심판이 지호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고 한국 선수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지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각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류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일본 팀 전체의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반면 한국팀은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지호만은 조용히 도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감독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호의 발차기를 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자신을 쓰러뜨린 한국 선수의 이름은 윤상도였어요.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나카무라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어요. 그냥 비슷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발차기였거든요. 회전의 궤적, 발의 각도, 심지어 착지 후의 자세까지 모든 것이 동일했어요. 나카무라는 천천히
한국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김재우 감독이 선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김 감독님, 나카무라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 감독이 돌아봤어요. 나카무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 혹시 윤지호 선수가 나카무라가 말을 꺼내다 멈췄습니다. 김 감독은 나카무라의 표정을 보고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30년 전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윤상도의 아들이냐고 묻고 싶으신 거죠? 김 감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깜짝 놀랐어요. 김 감독이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읽어낸 것이었거든요. 나카무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감독이 대답했어요. 지호는 윤상도의 아들입니다. 나카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지호의 발차기, 그 침착한 성격, 심지어 경기 중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윤상도와 똑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카무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윤상도가 맞습니다. 김 감독이 조용히 확인해 주었어요. 나카무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무도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의 아들을 방금 전에 봤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기술로 자신의 제자를 이겼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나카무라는 지호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지호는 도복을 가방에 넣으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윤상도의 젊은 시절과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빛이 똑같았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좋은 경기였다. 나카무라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지호는 일본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카무라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나카무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내 패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었구나. 오늘에서야 이해했다. 나카무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는 나카무라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은 전해졌어요. 나카무라의 눈에서 존경의 빛을 볼 수 있었거든요. 경기가 모두 끝나고 선수들이 돌아간 후 지호는 혼자 국기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기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지호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도복을 꺼내 들었어요. 오늘 입었던 이 도복에는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복을 정성스럽게 개면서 지호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했나요? 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윤상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의 지호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었죠. 도장 벽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휘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기술이 밝아진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추구했던 무도 철학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지호는 그 휘호를 바라보며 오늘의 경기를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류의 공격에 밀려 흔들렸지만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이 나왔어요. 바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죠. 화면이 흐릿해지더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도장에서 발차기를 연습하던 장면이었어요. 10살 때의 지호는 540도 회전 발차기를 따라 하려고 했지만 계속 넘어졌어요. 아버지, 너무 어려워요. 어린 지호가 투덜거렸습니다. 지호야,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윤상도가 자상하게 말했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몸이 기억하게 되지. 정말요? 그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정해지면 기술은 저절로 따라와. 어린 지호는 아버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믿고 계속 연습했죠. 그리고 오늘 그 기술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지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봤을까 궁금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점을 지적했을까요? 아버지의 기술을 썼지만 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지호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저만의 태권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지호는 도복과 사진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신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도장을 나가기 전에 지호는 휘호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진정한 기술이 나온다는 뜻이었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지호가 휘호를 향해 깊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호는 아버지의 도장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흰 도복을 입고 열심히 기본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자, 모두 정면을 보고 준비 자세. 지호가 지시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바른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아직 동작이 어색했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지호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지호 선생님, 언제쯤 발차기를 멋있게 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자신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호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몸이 기억하게 되죠.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지호는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앞차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동작들을 선보였어요. 아이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지호의 동작을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우와,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태권도는 힘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호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저 싸움일 뿐이에요.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호의 말을 들었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거라고 지호는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지호는 혼자 도장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아버지의 휘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김재우 감독이 도장에 들어왔습니다. 수업 잘했나? 네, 재미있었어요.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김 감독은 지호 옆에 앉았어요. 내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 자신이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감독은 휘호를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추구했던 정신이야.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고. 지호는 김 감독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단순히 아버지의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생각이에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진정한 태권도를 알려주고 싶어요. 김 감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윤상도의 정신이 아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도장에서 지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발차기를 연습했습니다. 540도 회전 발차기. 이제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지호에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이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유산이었습니다. 태권도는 승부가 아닌 존중이다. 그리고 존중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장 밖으로 나가며 지호는 뒤돌아봤어요. 아버지의 휘호가 석양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와서 태권도를 배울 것이고 지호는 그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배운 정신을 전해줄 것이었어요. 그렇게 윤상도의 정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